잠재력을 깨우는데 하나의 열쇠가 있대요. 여러분, 그 잠재력을 깨우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독서 모임에서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못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 읽었던 책들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거 한 권에 기존에 읽었던 거 한 권을 다시 읽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너무 좋다. 저도 책을 하나 읽을 때는 보통 3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새 책을 읽는 것보다 이 좋은 책을 개인적으로 따로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고요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하나의 비밀 열쇠가 고요라는 거래요. 고요한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좋아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전형적인 외향형, E형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반면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요. 기도 명상하는 시간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자연과 가까이 가는 시간,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대중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아직 홍조가 있고 빨간데, 여러분 대중목욕탕 가시나요? 대중목욕탕, 사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저는 사람 많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사람 없는 시간에 가는데, 오늘 퇴근하자마자 대중목욕탕을 갔어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갔는데 의외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힐링에는 좀 아쉬웠다, 이런 시간이었어요.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다시 어떤 걸 다시 독서 모임에서 할까,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책꽂이를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틸리스 책이 저한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틸리스는 어떻게 보면 고요함을 확보하는 거, 기도와 명상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고, 그런 책인데, 저는 이 책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고요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고요란 침착함은 물론이고 깨달음과 탁월함, 고귀함, 행복, 성취로 향하는 경로이며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길이다. 또한 고요는 궁수의 화살이 겨냥하는 표적이다. 고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며 우리의 관점을 날카롭게 다듬어 전후 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한다. 공의 속도를 늦춰 우리가 그 공을 칠 수 있게 도와주며 우리에게 통찰력을 줌으로써 격노한 폭도를 견딜 수 있게 돕는다. 고요는 매사에 감사하고 경탄할 여유를 만들어준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성공하게 한다. 천재들의 통찰력을 파헤치는 열쇠이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 그게 바로 고요다. 그 내적인 평온함에 힘을 주는 이 고요는 어떻게 보면 정리의 힘도 준다는 거예요. 안에 고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그 집에서도 나만의 그 고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과 10분 정도도 괜찮다는 거죠. 그 적당한 시간과 그 분리할 수 있는 장소,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일부러 저는 그 베란다를 트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베란다를 항상 명상의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선택할 때도 베란다가 있는 집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느끼면서 조금 추워도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10분 정도는 명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집 명상 사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공간 분할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공간 분할을 정확하게 하면 시간 효율도 높아지고 공간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사실 거실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공간을 분리해서 베란다에서 하면 짧게 해도 정말 이렇게 머리를 확 비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베란다에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또 하나 공간 분리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멍 때리는 곳 내지는 또 차를 마시는 곳, 그래서 또 베란다 한 구석에 제가 멍 때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또 마련한 게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가 산이 보이는 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면서 원하는 집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제가 거기서 차도 마시면서
내지는 또 멍 때릴 때 앉아있는 공간도 분리있는데 그것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공간을 분리한다는 거는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가짐으로 여기서는 명상을 하고 여기서는 차를 마시고 또 여기서는 잠깐 멍 때리겠다. 이러는 거죠. 그 실내 자전거 타는 공간도 분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딱 분리하다 보니까 효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탁자도 굉장히 큰 거를 써요. 근데 이제 반은 제가 그 공부하는 공간으로 쓰고 반은 제가 식사하는 공간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뭐를 치우지 않아도 이렇게 공간을 분할해서 쓰니까 저는 그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고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도 단순화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를 제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저는 거기다가 극강의 미니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다 채워서 일주일에 2번씩을 뭔가를 막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입는 옷도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많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버리고 있는데 박스 하나를 분리수거할 때마다 채워서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그 박진영 님 있잖아요, 가수. 그분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얘기가 있었는데 그 평상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2벌씩만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고요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통제래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인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루틴을 정형화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직장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점심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반드시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별적으로 맞으시면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유효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30분 정도는 꼭 낮잠을 자려고 해요. 사무실에서. 요즘에 의자가 다 이렇게 뒤로 젖혀지잖아요. 식사를 빨리 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의자를 뒤로 젖혀서 자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때는 그 고구마, 계란, 과일 막 이런 걸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30분 정도는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특별한 약속이 없을 때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한테 또 가끔 미안하잖아요. 매일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가끔씩 약속 있을 땐 나가고 또 가끔씩은 또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고 이러니까 팀원들한테 미안하니까 또 가끔 밥을 살 땐 또 맛있는 걸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의 균형을 맞춰간다는 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금 찾아서 이렇게 시간 활용을 좀 조절하면서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형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일찍 자고 되게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보통 수면 시간이 저는 10시 전후로 자요. 그리고 4시 전후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하루에 6시간은 자고 또 사무실 가서 30분 정도 자고 그러면 그 낮잠 30분이 그 뭐 2시간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수면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실험을 해봤어요. 제 몸을 상대로. 그래서 저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조금 아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시간 가지고 한번 몸하고 맞춰보시는 것도 되게 유효한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좀 단순화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관계 저희가 이제 중년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이러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공적으로 아는 분들은 영역에 들어오는 분들하고는 또 다르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는 틀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건 전 너무 만족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저 같은 분들이 늘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그것이 저를 정말 어떤 어려운 시간에서도 저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틸리스에서 얘기하는 고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입사 동기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동기 모임을 저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거기서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동기 모임을
한 5년 전에 깼어요. 거의 20년 넘게 만났던 동기 모임을 제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동기들이 이거를 왜 그만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20년 넘게 이렇게 자주 봤으니까 이제는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교류하고 또 직장 외의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또 굳이 말하면 너무 미안한 거는 제가 그 이혼한 그 전 남편이 저랑 입사 동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기들이 저희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동기 모임이 원활하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 동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이런 반성도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그 저희 동기들이 많이 불편하고 어찌 보면 지금도 불편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다 모인 건 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을 10년 만에 사서 이사도 하고, 그리고 친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사표를 먼저 쓴 다음에 얘기를 해서 제가 꼭 얼굴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 집에 다 같이 정말 5년 만에 다 같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얘기했겠지만 제가 자기를 버린 줄 알았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버리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버린다는 건 정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정말 풋풋할 때 만나서 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년 있으면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을 해서도 계속 만날 인연들이에요. 운정이 다 들어서 정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었던 건 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다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친구들이 온다 해서 제가 간단하게 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을 딱 차려놓고서 제가 그랬어요. 동기들한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똑같이 5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던지. 근데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신앙도 없고 불교고 막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5년이 지났더라고요, 안 만난 지. 그런데 바로 어제 본 것 같처럼 또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는 물론 만나죠, 1대1로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만난 건 정말 5년 만이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났구나, 어느새 이렇게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재충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한 번씩 책을 가지고 책을 주제로 해서 여행을 떠나요, 1박 2일로.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대중 목욕탕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여행을 되도록이면 그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 자연 안에 있는 이 정말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그림 같은 집들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가서 정말 자연을 오롯이 즐기고 그 안에서 책을 읽고 휴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되게 못 길러요. 그리고 화분을 제가 기르면 거의 화분이 죽는 거예요. 근데 저희 또 친구들이 몇 명 오면서 또 집에다 화분을 선물을 해갖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저 화분이 벌써 싱싱하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화분을 잘 길러야 될 텐데, 화분을 또 잘 기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 보면 또 너무 부러워서 화분을 또 사랑으로 키워야 되고 막 말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도 사랑으로 키우고 말을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다고. 반려식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식물은 반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는 강아지를 키울 자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직장도 다니지만 제가 누군가를 케어를 할 수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할머니
동네에 강아지가 있어서 저희 아들이 그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키울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끼리 어떤 파티를 해요. 1년 동안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파티. 크리스마스라서 좋기도 하고 또 그런 우리들만의 또 파티를 할 수 있어서 좋고. 근데 파티를 하는 것도 너무 제가 작년에 하고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면 돈 10원 한 장 안 들었는데 각자 그냥 저희가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니까 먹을 거 하나씩 들고 오고 크리스마스 장식 하나씩 갖고 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음식도 막 너무 많이 갖고 오셨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어마어마하게 집에 있는 걸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엄청 재밌게 잘 놀았는데 올해는 2번째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그래서 친구 한두 명씩은 초대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방향을 그렇게 잡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은 저는 항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12월은 그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막연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내년에 대한 설레임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분주하실 거예요. 얼마나 분주하시겠어요. 연말이라서 너무 분주하셔도 스틸리스 가끔 이 고요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